연초부터 그 탄산리튬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바닥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다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앨범 아래서 리튬 정광 입찰 할 때 가격을 올려서 한 모양이에요.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리튬 가격을 4월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예고해주는 그림 아니냐. 연초에 IRA 보조금 적용 대상이 19개 차종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36종으로 늘었거든요. 더 늘 거라는 얘기죠. 가격의 폭도 당연히 밴드도 넓어질 테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반등의 기지개를 켜면서 시장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2차전지 시장 상황과 향후 전망 살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영훈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그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테슬라하고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하고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었잖아요. 뭐 테슬라가 올라가면 우리나라 2차전지 섹터가 올라가고. 근데 요즘은 그게 약간 좀 방향이 서로 어긋나는 모양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좀 그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상당할 텐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일단 과거 초창기만 해도 테슬라가 그 전기차 시장에서 이제 절대적인 위치를 좀 차지했었다고 한다면 이제 내연기관차들 특히 뭐 우리나라의 현대를 위시해서 GM이나 포드, 뭐 스텔란티스 할 거 없이 이제 적극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다 보니까 이게 약간 이제 테슬라의 흐름 자체하고 실제 2차 전지 흐름이 조금 달라지는 측면이 좀 분명히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테슬라가 보시면 알지만은 지금 굉장히 긴 시간 동안에 모델을 출시한 게 4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델 자체로는 경쟁력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테슬라의 강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FSD라고 하는 자율주행 관련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우위를 가지고 사실은 좀 시장을 리드해왔었던 측면도 있는데 최근에 약간의 좀 노이즈가 있습니다. 물론 오늘 기사에 전기차를 구매하겠다는 사람들한테 한 달간 무료로 FSD를 한 달간 무료로 쓰게 해주겠다고 이제 오픈을 해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어필을 하고 있긴 하지만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험연구소라고 이제 IIHS라고 하는 기관에서 이 FSD 관련해가지고 오토파일럿 등 11개 부분에서 부적절 등급이 나왔어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약간 노이즈도 좀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또 이제 극복하기 위해서 오늘 그걸 내놓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테슬라가 이전까지 차지했던 그 위상 대비해 가지고는 앞으로도 전기차 시장의 어떤 방향, 그다음에 2차 전지의 방향은 테슬라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 게 아니고 전체 시장에 의해 가지고 2차 전지도 같이 움직이는 그런 패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엄밀히 이야기하면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회사고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부품, 장비 쪽들 회사니까 그 주가의 방향성이 항상 같아질 수는 사실은 없겠죠. 그 시장 내가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캐즘 구간이고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도 지금 중국에서 감산을 했다가 뭐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막 이러잖아요. 결국에는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도 물건을 생각보다 못 판다는 얘기인 거고 또 테슬라의 또 맹점이 그동안 중국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배터리 쪽이 이제 중국에서 만든 것들이 많잖아요. 단적인 예가 상하이 기가 팩토리에서 지금 생산한 테슬라가 미국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게 한국으로 작년 말에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제 테슬라의 영향력이라는 게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배터리 시장, 그 미래 배터리 시장을 살펴보면 특히 우리나라 움직임을 보게 되면 한 2가지 정도 요약이 가능한 것 같아요. 리튬 메탈 배터리,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 뭐 이런 식으로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향후 이제 그 배터리 기술의 어떤 진화, 그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2주 전이었나요? 인터배터리 데이 마지막 날 갔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이제 LG하고 SK 그다음에 삼성 가가지고 전고체 배터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얘기를 듣고 질문도 했는데요. 일단 그 리튬 메탈이라고 하는 건 리튬에 이제 뭐 황이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들어갈 수 있는데 근본적인 거는 이 리튬 메탈에는 이제 기본적인 게 컨셉이 뭐냐면 음극에 그 리튬 금속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흑연이 아니라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부피가 작아지고 가벼워지고 이런 장점이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그 리튬 메탈로 갔을 때는 덴트라이트 현상이라는 게 이제 나타나는 거죠. 나뭇결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점점 더 커지게 되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튬 메탈로 가가지고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LG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리튬황 배터리 개발 관련했을 때 이게 오히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 생각보다. 이제 안전도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리튬 황으로 이제 만들 경우에는 사실은 황은 구하기가 쉽잖아요. 가격도 싸고 다 좋은데
수명이 짧고 그다음에 용량이 적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아까 말씀드렸던 그 리튬메탈에서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오히려 전구체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만들어지더라도 이 경우는 주로 이제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쓰일 것 같고. 근데 이제 그쪽에 대한 연구도 하고 있고 이제 전고체에 대해서 이번이 가장 이제 핫하게 나왔잖아요. 그게 결국은 왜 핫했냐면 사실 LG나 SK는 뭐 이전하고 달라진 거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갑자기 삼성이 27년부터 우리가 전고체 배터리 양산하겠다. 그러니까 밝혀버리는 바람에 다들 모지가 된 거거든요. 원래 예정대로라고 그러면은 그 일본의 도요타가 25년부터였거든요. 그걸 연기했거든요. 28년으로 이제 연기했던 걸 기억하는데 갑자기 27년부터 하겠다는 거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전고체를 양산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배터리를.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졌는데 꿈의 배터리라고 하고 이제 그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데 거기 가서 3사의 공이 물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그거는 맞는데요. 문제는 좀 기술적인 난이도가 일단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단가 문제. 그렇죠. 이 소재 가격이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이 단가의 문제가 있고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게 됐을 경우에는 전의 액이 액체에서 고체로 바뀌는 거잖아요. 전의 질로 바뀌는 그렇죠. 거죠. 질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온의 전도 문제가 이제 발생이 되니까 덴트라이트 현상이 밀어버리면 거기에 공간이 생기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만들어지는 게 뭐 당장 이런 거보다는 제가 삼성에 가가지고도 그 관계자분들한테 자, 니네 27년 계획을 만들어놨으면 내가 알고 있기로는 데모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단계가 3번의 단계를 거쳐가지고 최종적으로 떨어져야지 양산이 나오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시간적으로도 일단 너무 급해 보이고 두 번째 그러면 상대가 있을 거 아니냐. 뭐 앞으로 그 만들어 가면서 이제 그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비싼데 양산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양산을 할 것이며 캐파라든지 어디에 적용할 거냐. 근데 이제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는 안 하고요. 그냥 제가 그냥 거기하고 LG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종합해서 물어본 결과로는 삼성이 만들 의지는 분명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27년 양산 이거는 확정적인 거라기보단 그냥 그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저는 그 정도로 일단 받아들였거든요. 그리고 이게 게임 체인저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NCM이나 뭐 LFP나 이런 것들 다 필요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마켓에서 어느 정도 될 것 같냐라고 3사 공이 물어봤거든요. 한 3 내지 5%? 예, 대부분 그렇게 전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게 게임 체인저라기보단 이제 소위 말해서 럭셔리카에 이제 장착이 되는 정도. 그리고 최근에 NCM도 안전성을 굉장히 많이 보강을 해왔잖아요. 그 NCM이 가장 큰 리스크는 화재 리스크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 부분을 갖다 지금 잡아주고 있는 그런 것들이 기술이 앞서기 시작하면 글쎄요, 저는 이게 전고체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다 없어진다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냥 시장의 원오브댐 작은 파트를 차지하는 정도가 아니겠느냐. 그런 맥락에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그 풀 라인업을 구축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만 이게 모든 시장을 뒤집으려면 아직도 한참 먼 것 같거든요. 뭐 그 정도로 이해해야지 갑자기 세상이 바뀐다. 모든 게 필요 없다. 그냥 단적인 예로 제가 물어봤던 것 중에 하나가 SDI에게 내내 투자 안 하다가 작년 뭐 10월, 11월부터 투자 본격적으로 막 선언해놓고 뜬금없이 27년 뭐 게임 체인저 전고체 잃어버리면 왜 투자하냐고 물어봤거든요. 게임 체인저가 그때 나오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SDI의 강력한 투자 의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현이라고 저는 받아들였고 된다 해도 시장에서는 포지션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크진 않을 거다. 그렇지만 그거 자체가 의미가 있다. 왜? 작은 데서 출발해가지고 확장은 나중에 될 테니까. 그 기간 동안에 NCM이든 LFP든 자기 역할은 다 할 것 같습니다. 올해 그 2차전지 섹터 어떻게 보십니까? 실적 전망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제가 출연했을 때 그 전방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 얘기를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상반기는 좀 어렵다. 근데 하반기는 좀 좋아질 것 같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시장 보면 1월, 2월 지금 미국 시장이나 유럽 시장 판매량을 보면 생각보다 못해요. 성장률 자체가. 근데 3월달 오늘 나온 거 이제 가짓게 된 겁니다, 지금. 근데 예상치를 보면은 한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38%? 괜찮잖아요. 그게 올라오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보셔야 되는 게 최근에 연초부터 그 탄산유통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 바닥에서 한 10% 이상 올라왔다 최근 주춤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기사가 났는데 엘버말에서 리튬 정광 입찰할 때 네. 가격을 올려서 한 모양이에요. 그 스팟 가격이 10% 올려가지고 경매 가격을 네, 네.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얘기는 결국은 탄산 리튬 가격도 오를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그 분위기 자체가 리튬 가격을 네. 4월부터 다시 반등할 가능성을 좀 예고해 주는 그림 아니냐.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기차는 올 겨울엔 특히나 혹한 때문에 방전이 많이 됐었잖아요. 네네. 날이 따뜻해지면 또 자연스럽게 전기차 판매량도 늘어나게 될 거고 연초에 그 IRA 보조금 적용 대상이 19개 차종밖에 없었는데 이게 지금 36종으로 늘었거든요. 예. 더 늘 거라는 얘기죠. 앞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게 되고 가격의 폭도 당연히 밴드도 넓어질 테니까 전기차 판매량은 상반기보다 하반기 가면서 자연스럽게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봄의 기운처럼 2차 전지 시장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는 4월이 되길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